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동안 망작과 명작들을 들락날락 거리느라 고생하셨고 2018년에는 제발 좋은 영화들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 때문에 2018년을 살아갈 이유가 더 생겼죠. 아무튼 2017년 12월 14일에 개봉했던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를 잘 보셨나요? 관람객들의 평은 호불호가 갈렸지만 수익에서는 실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떡밥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 영상엔 당연히 라스트 제다이와 깨어난 포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에서 풀리지 않은 떡밥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for the Jedi to end. (2015년에) 개봉했던 깨어난 포스에 등장하며 왠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스노크는 여러가지 루머들로 둘러싸였는데요. 스노크는 제다이의 기환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펠퍼틴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혹은 스노크는 펠퍼틴의 스승이자 펠퍼틴에게 죽었던 걸로 알려진 다스 플레이거스다. 스노크는 메이스 윈두다. 스노크는 여기서 머리를 박은 스톰트루퍼이다. 스노크는 레이의 아버지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레이의 아버지가 스노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고편에서 레이가 다크포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작 레이의 부모는 다른 사람이었고 스노크는 영화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노크는 그저 카일로 렌이 성장하게 해주는 디딤돌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게 다예요. 포스 파워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보다 강력한 것 같은데 정말이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라스트 제다이에서 스노크는 카일로 렌에게 너가 다스베이더가 되길 원했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스노크는 혹시 다스베이더의 빠돌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은 다스베이더의 매력에 빠진 포스가 강한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겠고요. 2015년에 개봉했던 깨어난 포스에서 마즈는 레이에게 아나킨의 라이트세이버를 건네주었는데요. 참고로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라이트세이버는 오비안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오비안 케노비가 그것을 가져가 아나킨의 아들인 루크 스카이워커한테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스베이더로 변한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루크의 팔을 자르는 동시에 라이트세이버가 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마즈는 어떻게 아나킨의 라이트세이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화에서 마즈는 마스터 요다처럼 10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즈가 클라우드 시티에서 구했거나 랜도 카르시안이 마즈에게 라이트세이버를 전해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라스트 제다이의 마지막에서 레아 장군은 은하 외곽, 그니까 아우터 림에 지원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원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랜도 카르시안이거나 몬 모스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굉장히 반가울 것 같네요. 깨어난 포스와 라스트 제다이에서도 언급된 렌 기사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스트 제다이에서는 벤 솔로가 사원에 있는 12명의 수련생을 데리고 떠났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그 12명의 수련생들이 렌 기사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퍼스트 오더의 슈프림 리더였던 스노크도 사라지고 거대 전함인 드레드노트와 슈프림 머시도 없어졌으니 이제는 렌 기사단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보바펫이 살아 돌아와 렌 기사단이 됐다고 했는데 헛소리입니다. 라스트 제다이에서 루크는 레이에게 이 섬에 살았던 자들은 자신처럼 마지막 제다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항상 마지막 제다이가 생겨졌고 제다이의 몰락은 항상 있었다는 뜻인데요. 제66호 명령으로 제다이들의 몰락이 있어 루크 스카이워커가 마지막 제다이가 됐으며 루크 스카이워커가 죽자 레이가 마지막 제다이가 된 것처럼 마지막 제다이는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생기는 순환인 것 같습니다.
이전 어느 스타워즈 영화에서도 보여지지 않은 스킬이 이번 라스트 제다이에 나오는데요. 그 스킬은 바로 레이와 카일로 렌이 포스를 통해 연결되는 스킬입니다. 사실 이 스킬은 스노크가 계획적으로 연결한 거라고 하지만 스노크가 죽은 후에도 레이와 카일로 렌이 연결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말은 스노크의 강력한 포스 파워가 없어도 레이와 카일로 렌이 강력한 포스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9에서도 레이와 카일로 렌이 장거리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제 유튜브 영상 중 세 번째 영상으로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 아마도 제가 영상에서 스타워즈가 디즈니로 넘어가면서 선택받은 자라는 설정은 없어졌다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레이와 마찬가지로 깨어난 포스였죠. 다르게 말하자면 선택받은 자이고요. 그래서 아나킨이 선택받은 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선택받은 자가 나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저번 영상에서 저처럼요. 네, 이것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다스 베이더, 그니까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황제를 죽이는 동시에 그도 죽었죠. 그렇게 해서 은하계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 이후로 아나킨은 선택받은 자의 역할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선택받은 자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보는 것이 스타워즈의 설정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디즈니도 이전 스타워즈 설정들을 지키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서 이런 해답이 스타워즈 영화들을 보시는데 더 매끄러운 전개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니 의외로 선택받은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카일로 렌이 선택받은 자일 수도 있으며 깨어난 포스인 레이가 선택받은 자일 수도 있고 라스트 제다이의 마지막에서 나온 이 아이도 선택받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라이언 존슨 감독의 성향과 앞으로 스타워즈 영화들의 방향을 보면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말했던 말처럼 선택받은 자라는 설정이 디즈니로 넘어오면서 변절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개소리냐. 요약을 하자면 스타워즈가 디즈니로 넘어오면서 선택받은 자라는 설정이 바뀌어 선택받은 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건 스타워즈 에피소드 9나 라이언 존슨 감독의 새로운 스타워즈 트릴로지를 봐야겠죠. 자, 이렇게 스타워즈 시퀄 3부작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 혹은 새로 생긴 떡밥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떡밥들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9에서 밝혀질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떡밥들이 남겨져서 디즈니 측에서 J.J. 에이브럼스 감독을 다시 스타워즈에 맡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한솔로 영화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디즈니 측에선 거의 포기했다시피라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 네, 제가 대본을 쓰면서 놀랐던 점은 디즈니가 선택받은 자라는 단어를 깨어난 포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설정들을 해치지 않고 새로운 설정들을 부여한 것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영화 메이즈 러너에 대한 스토리를 알려드리거나 클론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상 무비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